발표하기 전에 먼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저도 사실 저는 이제 뭐 슈퍼바이저고 실제로 뭐 마케팅을 따로 공부하거나 뭐 마케팅 부서 쪽에서 일을 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좀 약간 전문적이지 못하고 느끼실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을 조금 더 아량 있게 좀 봐주시면 감사하겠고, 저보다 분명히 선배님들도 계시고 뭐 경력이 조금 미천하더라도 실력이 좋으신 분들 많으실 텐데 그냥 제 생각을 공유하는 거니까 그냥 그렇게 좀 이해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제 소개를 먼저 하면요, 저의 이름은 조인찬이고요. 현재 회사에서는 직급은 과장이고 직책은 파트장입니다. 뒤쪽에서 잠깐 설명드리겠지만은 현재 직책은 파트장을 맡고 있고요. 1980년생 38이고요. 그다음에 아래쪽에 이제 경력 같은 경우는 사실 제가 군대 전역하고 이랜드 리테일 쪽에서 한 9개월 정도 계약직으로 일을 했었는데, 사실 이거는 뭐 제가 취업을 했다기보다도 대학 복학하기 전에 사실 좀 등록금을 좀 보태려고 계약직으로 근무를 했었는데, 제 인생에서 가장 파란만장했고 가장 배운 점이 많았던 9개월이었기 때문에 제가 일부러 넣었습니다. 그래서 참 이쪽에서 정말 많은 걸 배웠었고, 이랜드라는 회사가 정말 대단하구나라는 걸 많이 느꼈던 회사였습니다. 정말 대단한 회사라고 생각을 하고, 대학을 졸업하고는 한국 미니스토어 편의점 CVS 쪽으로 들어갔습니다. 취업을. 제가 혹시 어떤 학교에서 어떤 과를 나왔을 것 같으세요? 이거 맞추시면 선물 드려야겠네요. 어떤 과를 나왔을까요? 당연히 이쪽이랑 관련이 없는 과를 나왔겠죠. 사회실학과. 아닙니다. 생물학과. 아닙니다. 누군가요? 아닙니다. 법대 약간 비슷했는데 누구시죠, 행정학과? 네. 행정학과 가면 관련이 없어. 이거 먼저 드리고 시작할게요. 약소하지만 뭐예요? 모스버거 상품권입니다. 제가 사실 행정학과를 나와서 제 꿈이 원래 공무원이었는데 공무원이 못했어요. 그래서 6개월 휴학하고 노량진에 갔는데 제가 도저히 이길 자신이 없더라고요. 그래서 공부하는 친구들을. 그래서 과감하게 꿈을 접고 이제 행정학과 출신이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좀 인사 쪽이랑 총무 쪽에 좀 관심이 갔었는데, 취업을 준비하다 보니까 기본적으로 영업 필드에서 뛰고 올라와야 된다, 내근직들은. 그래서 제가 속아서 사실은 이 미니톱에 들어가서 영업직을 시작하게 됐죠. 그래서 점장 생활과 슈퍼바이저를 거쳐서 현재 지금 재직하고 있는 원앤원에 입사를 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원앤원에서는 한 7년이 조금 넘었고요. 10년을 채우고 싶어요. 그 정도로 좀 좋은 회사라고 생각을 하고, 제 나름대로는 좀 회사에 대한 프라이드도 있습니다. 아까 강수진 차장님께서 뭐 큰 회사다라고 얘기하셨는데 뭐 그 정도 회사는 아니고요. 근데 그 부분은 맞는 것 같습니다. 좀 시스템을 좀 중요시하고 좀 많이 그런 부분들을 서포트를 많이 해주는 회사라서 일을 하는 환경에서는 굉장히 좋은 부분들이 많은 것 같습니다. 원앤원을 잠깐 소개를 해드리면은 저희가 대략 매년 한 750억을 좀 상회하는 매출이 나오고 있고요. 다들 아시겠지만 원앤원이라고 하면 잘 모르세요. 그래서 이제 원할머니 보쌈이라고 하면 잘 아시고, 저희가 이제 세컨 브랜드가 수제님이 맛있는 바까부대찌개라는 브랜드인데 어느 정도 좀 안정 궤도에는 올라왔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뭐 대박 나진 않았지만 초박에서 중박 정도 사이, 중박까지는 조금 부족한 것 같아요. 모리샤브라는 직영으로만 현재 버섯 샤브샤브 전문점이 있고요. 족발 중심이라고 족발 브랜드가 있고, 이제 툭툭치킨이라고 수원 쪽에 원래 직영점이 홍대에 2개가 있었는데 폐점을 했어요. 그래서 폐점을 하고 현재는 가맹 하나만 남은 상태인데, 원에는 현재 이 5가지 브랜드를 가맹과 직영 형태로 운영을 하고 있는 회사입니다. 저희 매년 목표가 사실은 1000억 달성을 하는 게 목표고, 원앤원이 원할머니 보쌈으로 시작하다 보니까 사실은 한식 전문 기업이라는 게 너무 강하게 박혀 있어서 저희 회사는 이 종합 외식 기업이라는 말을 굉장히 듣고 싶어요. 그래서 저희가 세컨 브랜드 이후에 나오는 브랜드들은 약간 뭐 퓨전이라던가 좀 한식에 국한되지 않는 브랜드로 많이 런칭을 해서 준비를 하고 사업을 펼쳐나가고 있습니다. 오늘 고객 소비 트렌드에 대해서 사실은 제가 뭐 아까 말씀드렸지만 마케팅 부서도 아니고 뭐 제가 전략 부서에 있는 사람도 아니고
그냥 현장에서 느끼는 부분들을 많이 좀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일단 뭐 다들 아시겠지만 요즘 경제적으로 너무 안 좋죠. 이 지표 자체가 정말 안 좋습니다. 소비자 심리 지수가 재밌는 거는 세월호 때보다 안 좋아요. 세월호 때도 정말 엄청나게 매출이 많이 빠지고 저희 특히 안산 쪽 지역 매장들은 거의 뭐 초토화였거든요. 다들 뭐 이쪽에 안산 쪽에 있는 매장들을 뭐 관리하시거나 담당하시는 분들도 있으시겠지만은 그 정도로 소비자 심리 지수 자체가 많이 내려와 있다. 그리고 경제 성장률도 사실은 어거지로 나라에서 끌어올려놨지만은 실제로 민간에서 소비하는 부분들은 그거를 따라가지 못하고 있다는 점이 정말 돈을 쓰지 않기 때문에 저희들 지갑에서 돈이 나가야 또 누군가에게 돈이 흘러가고 그게 돈이 순환이 되는 구조인데 돈을 쓰지 않다 보니까 민간 소비 자체가 많이 줄어들고 있습니다. 부분별 지출 전망 현황에서도 보시면은 잘 보이지는 않는데 비필수재적, 그러니까 뭐 예를 들어서 여가를 즐기신다던가 뭐 외식을 하신다던가 이런 부분들은 아무래도 허리띠를 좀 졸라매다 보니까 필수적으로 들어가는 비용들, 뭐 의료비, 교육비, 뭐 주거비 이런 부분들은 사실 세이브할 수 있는 부분들이 없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상대적으로 좀 아껴도 크게 생활하는데 지장이 없는 부분들에 대한 요소들에 대해서는 좀 지출을 꺼리는 경향이 있습니다. 뭐 이거 외에도 여러 가지 지표가 있지만은 뭐 말씀 안 드려도 아시다시피 워낙 현재 경기 상황이 너무 안 좋다라는 걸 말씀을 드리고 싶었고요. 경제 지표 자체가 안 좋다는 게 사실은 똑같이 말씀드리면 외식 시장도 영향을 받기 때문에 똑같이 안 좋다는 얘기입니다. 이 KRBI라고 이 농림축산식품부에서 이제 매년 또 분기별로 외식 산업 경기 전망 지수라는 걸 내놓습니다. 그래서 요 그래프를 잠깐 보시면은 3분기에 그 김영란법 시행하고 이후에 굉장히 많이 떨어졌다는 걸 볼 수도 있고 71.04포인트라는 건 사실은 예상치거든요. 아마 실제로 이거보다 많이 떨어졌을 겁니다. 왜냐하면 이 3분기에서 4분기로 가는 사이에 굉장히 이슈가 많았기 때문에 아마 이거는 예상치였고 아마 이거보다는 하회하는 아마 지수가 나왔을 겁니다. 공식적으로 제가 발표된 걸 본 적이 없어서 이건 이제 부분별로 뭐 한식이든 중식이든 일식이든 서양식이든 이제 부분별로 이제 전망 지수를 예상을 한 건데 이것도 시간이 가면 갈수록 경기 지수가 계속 떨어지고 있다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외식 산업이 불황인 원인이 여러 가지가 있겠죠. 네, 여러 가지가 있겠는데 뭐 가장 체감적으로 와닿는 건 역시 김영란법일 겁니다. 아무래도 357 아주 꿈에서도 357인가요? 꿈에서라도 나타나면 정말 무서운 숫자인데 어젠가 엊그저께 뉴스 보니까 뭐 재조정을 할 가능성이 있다라는 신문 기사가 났더라고요. 근데 재조정 되더라도 크게 뭐 호전될 것으로 보이진 않는데 김영란법도 분명히 영향이 있을 거고 또 저희가 아무래도 분단을 겪고 있는 나라다 보니까 좀 북한에서 뭐 미사일을 쐈다 이러면 사실 또 불안하죠. 또 외국에서 투자도 안 해주고 또 투자했던 부분들도 빼가고 항상 저희 이제 아킬레스건인데 장기적인 경기 침체도 있을 것이고 최근에 이슈가 됐던 뭐 탄핵 관련된 정치적인 이슈들 그리고 이제 AI 같은 조류 인플루엔자 같은 영향들 뭐 이거 외에도 뭐 구제역도 있을 수 있고 메르스도 있을 수 있고 여러 가지 또 질병도 외식 산업의 불황의 한 원인이 될 겁니다. 근데 이제 제가 오늘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고객이 소비하는 부분에 있어서의 트렌드, 그 양식, 소비 양식의 변화도 분명히 우리 외식 산업에 큰 영향을 미치고 있다는 걸 말씀드리고 싶은데요. 그만큼 고객의 소비 트렌드를 저희가 좀 이해하고 분석하고 좀 살펴볼 필요가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인터넷에 트렌드라고 치면 정말 많은 책이 검색이 되더라고요. 이 분야별로 카테고리별로 정말 많은 책들이 나오는데 그만큼 또 트렌드가 중요하다는 거겠죠? 여기서 제가 하나 문제 깜짝 퀴즈 하나 드릴 건데요. 3가지 힌트를 드릴 거예요. 그래서 요거를 맞추신 분께 또 제가 약소한 선물을 하나 드리려고 합니다. 첫 번째 힌트인데요. 이건 좀 어려울 것 같은데 맞추시기가 트렌드하고 관련이 있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일단 잘 안 보이시나요? 화이트, 옐로우, 그린 감이 안 잡히시죠? 이거 가지고는 예술이지? 아닙니다. 두 번째 힌트 드릴게요. 이거 되게 제가 고민하면서 낸 문제입니다.
아닙니다. 아니다. 아닙니다. 근데 칠성 사이다가 좀 상당히 근접하긴 했어요. 답에 상당히. 모르시겠죠? 마지막 힌트. 신스 1974 1974년도부터 시작됐고 이때 태어났습니다. 뭘까요? 바카스? 아닙니다. 네? 아닙니다. 상당히 근접했습니다. 새우깡. 맞습니다. 아닙니다. 그래요? 아닙니다. 답이 좀 보이는 것 같은데요? 아닙니다. 거의 다 왔는데요. 아, 이거 아쉬운데. 네 글자입니다. 네 글자. 원할머니? 아닙니다. 정답입니다. 이거 어떻게 하죠? 이거 또 드려야 될까요? 어떻게 해야 될까요? 감사합니다. 맞습니다. 초코파이예요. 와. 화이트, 옐로우, 그린. 이 맛의 트렌드죠. 실제 뭐 몽쉘, 통통, OS도 다 이 버전으로 나오고 있더라고요. 실제로 일본 가면 꼭 사오는 것 중에 하나가 키캣, 녹차맛. 근데 요즘은 우리나라 다 들어와 있더라고요. 그리고 오리온이 이 별이 마크 7개죠. 그리고 이제 1974년도 4월에 태어났다고 합니다. 초코파이가. 제가 왜 이 초코파이를 말씀드렸냐면은 트렌드를 이해하는 게 왜 중요하냐. 이렇게 맛의 변화에 따라서 고객의 니즈나 선호도에 따라서 제품이 바뀌어가면서 출시되고 있다는 부분들을 좀 말씀드리고 싶었습니다. 그럼 이제 트렌드를 보기 전에 왜 오늘 고객 소비 트렌드를 여러분께 말씀드리고 싶었는지를 말씀드리면은 사실 요즘 여기 뭐 물론 외식 산업 프랜차이즈 쪽 관련되신 분들이 많겠지만 아닌 분들도 뭐 있으시겠지만 좀 아무래도 외식 쪽이니까 기준이 약간 외식 쪽으로 많이 좀 치우쳐 있는데 그건 좀 이해해 주시고요. 이 프랜차이즈 문서 요즘 많이 어렵죠. 저희도 사실은 작년에 뭐 흑자를 내긴 했습니다만은 매출 자체가 뭐 좋아서라기보다도 내부적으로 많이 아끼고 뭐 인건비도 좀 세이브하고 뭐 직영점도 몇 개 정리하고 이러면서 사실 수익이 난 부분이 많지 매출 자체가 많이 높아서 작년보다 뭐 여러 가지로 이익을 냈다고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본사가 위기인 원인은 뭘까요? 프랜차이즈 본사가 가맹점의 매출이 빠지기 때문이죠. 그렇다면 가맹점은 매출이 왜 빠질까요? 고객이 감소하고 고객이 구매를 하지 않기 때문이죠. 고객이 감소한 이유 중에 하나를 저는 고객 소비 트렌드라고 보고 있고요. 트렌드의 변화라고 보고 있고요. 이 외식 산업에 큰 영향을 미치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저희는 트렌드 홍수 속에서 살고 있죠. 색상에도 트렌드가 있고 라면에도 트렌드가 있죠. 제가 아시는 분이 이비가 짬뽕 본부장님이세요. 이비가 짬뽕 아시는 분 있으시겠지만 대전 쪽에 이제 굉장히 유명한 짬뽕이고 저도 굉장히 좋아하는데 실제로 얼마 전에 프리미엄 짬뽕 라면이 유행을 하면서 매출이 굉장히 많이 떨어졌다고 하시더라고요.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도 저희가 예의주시하고 관심을 갖고 이해를 하고 분석을 하고 있지 않으면은 저희들이 큰 타격을 받을 수 있다는 겁니다. 하다못해 머리 색깔에도 유행이 있습니다. 저는 이 헤어가 뭘까 했는데 여기 보시면은 이 애니메이션 주인공이 일본 애니메이션 주인공이 하고 나오는 머리 색깔이래요. 코토리 헤어 여성분이 두 분 계신데 애쉬 브라운 계열이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한동안 굉장히 유행했던 헤어라고 하고 헤어 색깔이라고 하고 IT 쪽도 뭐 굉장히 빨리 바뀌죠 트렌드가. 뭐 S6 나왔다 그러면 S7 나오고 S7 나왔다 그러면 S7 엣지 나오고 막 이런 식이죠. 기존에는 IQ나 EQ, 뭐 감성 지수라던가 이런 부분들이 굉장히 중요시했지만은 이제 트렌드 지수 TQ가 부각이 되고 있습니다. 그 정도로 이제 트렌드에 우리가 관심을 가져야 되겠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제가 오늘 첫 번째로 말하고 싶은 고객 소비 트렌드는 몰링화입니다. 최초의 우리나라의 몰링화의 대표 주자라고 하면 사실 영등포 타임스퀘어일 겁니다. 아무래도 특히 뭐 연애하시는 분들 초기에 그리고 가족끼리도 타임스퀘어 정말 많이 가셨을 거예요. 저도 뭐 많이 갔었는데 몰링화는 이제 아무래도 뭐 아시는 분은 아시겠지만은 영화관, 전시관, 쇼핑, 공연 등을 비롯한 체험과 여가를 함께 즐길 수 있는 몰에 공급과 수요가 몰리는 현상을 말합니다. 초기 선두주자가 영등포 타임스퀘어라고 하면은 아무래도 후발주자는 여러분들이 잘 알고 있는 잠실 롯데월드몰이나
하남 스타필드가 되겠죠. 하남 스타필드 같은 경우는 지금 원흥역, 그러니까 구파발 근처에 지금 제2의 스타필드를 짓고 있는데 정말 어마무시하더라고요. 제가 지나가다가 저희 회사의 직영점을 얼마 전에 은평구 롯데몰에 오픈을 했는데 거리가 2.5km. 이제 하남 스타필드가 오픈하면 하남이 아니죠. 삼성 쪽에 그 스타필드가 오픈하면 저희 직영점 매출이 굉장히 걱정이 많이 되는데 이런 몰링화 현상으로 인해서 몰 쪽으로 고객들이 몰리다 보니까 우리 일반 매장들, 특히 로드샵에 있는 매장들이 매출이 빠지기 시작합니다. 저희들한테는 굉장히 좀 부정적인 현상들이 많이 발생하고 있죠. 정영진 신세계 부회장이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하남 스타필드 오픈할 때 향후 유통업계는 고객들에게 다양한 경험과 체험을 제공해서 고객의 체류 시간을 늘리는 것이 성공의 포인트다. 여기에 핵심 단어는 체류 시간을 늘린다는 건데요. 저도 이제 결혼을 해서 5살짜리 이제 6살 된 딸이 하나 있는데 저희 딸도 그래요. 홈플러스 가자. 무조건 홈플러스와 마트 가자. 롯데몰 가자 이래요. 왜냐면 저도 아무래도 애를 데리고 이런 몰 쪽으로 갈 수밖에 없는 구조가 되더라고요. 뒤쪽에서 잠깐 말씀드리겠지만은 당분간 어쨌든 이 몰에 대한 고객의 니즈하고 선호는 계속될 걸로 보입니다. 우리 로드샵 매장, 우리 매장 가맹점들의 컨디션은 반면에 어떤가요? 충분한 주차 공간도 없고 주차비도 발생하고 파킹을 안내해주거나 해주는 분들도 없고 주차장이 없거나 있어도 접근성이 떨어지죠. 좌석은 어떤가요? 요즘 아시는 분은 아시겠지만은 고객들이 선호하는 좌석 형태는 입식이죠. 그리고 룸이 있냐 없냐가 최대의 관건입니다. 근데 저희들의 대부분 매장들이 뭐 이스프레스형이 또 유행이다 보니까 홀이 아예 없거나 있다 하더라도 좌식이나 입식과 좌식이 혼용되어 있는 경우가 많죠. 사실 고객들이 선호하는 구조는 아닙니다. 화장실은 또 어떤가요? 내부에 있나요? 매장들에? 대부분 외부에 있는 공용 화장실이고 남녀 칸도 구분이 되어 있지 않고 위생 상태도 깨끗하지 못한 경우가 많죠. 아이들 고객에 대한 우리 매장들의 대처는 어떻게 하고 있는가도 생각을 해봐야 됩니다. 놀이방 시설이 있는지, 유아용 의자는 구비가 되어 있는지, 아니면 기저귀를 갈거나 모유를 수유할 수 있는 공간이 있는지. 또 위생 청결은 또 어떤가요? 인테리어가 깔끔한지, 방역 방제가 잘 되고 있는지, 또 유니폼을 다 입고 있는지, 이런 부분들이 다 몰은 갖추고 있는데 우리 로드샵 매장들은 갖추고 있지 못하다는 게 사실 우리의 아킬레스건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약점을 보완하고 개선하는 것이 정말 필요하다. 그렇지 않으면 지속적으로 우리 매장들, 특히 로드샵에 있는 일반 매장들의 매출은 계속 빠질 거라고 예상이 되고, 이 중에서 사실 비용이 많이 들고 시간이 많이 드는 비용 부분들이 많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은 쉽지 않겠죠. 매장을 리모델링 한다거나 점포 이전을 해야 한다거나 이런 식으로 대응책을 마련해야 되는데 그런 한계성이 있고, 그 외에 이제 매장에서 즉각적으로 할 수 있는 부분도 우리가 해야 되지 않나 생각을 하고요. 두 번째 고객 소비 트렌드는 로컬을 선호하는 현상인데 저는 이게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지금 가장 핫한 상권이 많죠. 예전에 가로수길로 시작해서 경리단길이나 요즘 또 뜨는 차로수길, 관악구 서울대 쪽에, 그리고 이 마포구 쪽에 연남동, 망원동, 상수동 쪽. 요즘 최근에 가장 핫한 상권이고 젊은 고객들이 많이 사는 상권이죠. 이 상권의 공통적인 부분들이 프랜차이즈 매장이 별로 없어요. 대부분 로컬 매장이고 개인이 운영하는 음식점들이 즐비합니다. 그리고 굉장히 특색 있는 매장이 많습니다. 식빵만 파는 매장, 또 외국에 예를 들면 인도의 커리를 파는 매장들, 로컬 음식 전문점이 다소 포진이 돼 있는 부분들이 좀 특색이 있다고 할 수 있는데 고객들이 왜 이런 상권을 좋아하고 많이 찾을까라고 고민을 해보니까 고객들이 이 프랜차이즈에 대한 인식이 좀 많이 변화되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예전에 프랜차이즈라고 하면은 깨끗하고 친절하고 맛있고 믿고 먹을 수 있고, 또 내가 또 유행하는 브랜드에 가서 먹어야 와, 나 좀 트렌드한 사람이야, 와, 나 여기 가봤어, 또 친구들한테 자랑도 할 수 있고, 예전의 관점에서 프랜차이즈들을 고객들은 이렇게 인식을 했는데 지금 현재 고객들은 어떻게 인식을 하느냐, 프랜차이즈는 나쁘다. 이게 저는 가장 큰 저희의 문제점이라고 생각하는데, 각종 언론에서는 사실 프랜차이즈를 자꾸 갑과 을의 관계로 보죠.
저희가 공유FC를 하는 가장 큰 이유 중에 하나가 프랜차이즈 산업 자체를 좀 더 밝고 건강하고 건전하게 만들고자 하는 또 의미도 있다고 제가 알고 있는데 저희로서는 좀 억울하죠. 맛이 평범하다. 저희는 좋게 말해서 통일성이 있어서 어느 지역에 어느 매장에 들어가도 똑같은 맛을 느낄 수 있고 똑같은 메뉴를 접할 수 있다고 하지만 고객은 진부하다고 생각합니다. 평범하고 재미가 없다. 맛도 없다. 획일적이다. 이러한 여러 가지 부분들, 이 프랜차이즈에 대한 좀 부정적인 인식들이 우리 매장의 또 매출을 갉아먹는 한 요소가 되고 있지 않는가라고 생각을 합니다.